안녕하세요. 경제수학 전문가 블랙스톤 H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들, 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정해진 예산도 맞춰야 하고, 배급표나 쿠폰 개수도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 제약 아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서요. 수학이 경제학에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최적화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전시배급 문제랑 최대 부하 요금, 이 두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수학 속에 숨겨진 진짜 경제 이야기는 뭔지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쫙 요약하고 생각해볼 거리까지 던져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핵심 무기가 뭐냐? 바로 쿤터커 족단이라는 건데요.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리적인 레시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를 뽑아내는 방법,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 보죠.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 물자가 귀해요. 한 소비자가 있는데 돈도 써야 하고 배급표, 그러니까 쿠폰도 같이 써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만족감, 경제학 용어로는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소비자의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저 효용함수 U를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제약이 두 개나 따라붙습니다. 첫째는 예산, 가진 돈의 한계가 있고요. 둘째는 배급량, 쿠폰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벽을 넘지 않으면서 최고의 만족도를 찾아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교수님, 저기 상보적 여유성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상보적 여유성.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자원을 다 썼거나 아니면 그 자원의 가치가 0이거나 딱 이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산을 1원 한 푼까지 싹 다 썼어요. 그러면 그 예산 제약은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즉 람다 1이 0보다 커요. 근데 만약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 예산 제약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치, 람다 1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0이 되는 원리.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푸느냐? 아주 간단한 3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값들을 가지고 식을 쫙 세워요. 두 번째, 일단 예산이랑 배급표 둘 다 탈탈 털어서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끝. 바로 X와 Y의 황금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X는 20, Y는 80입니다. 이 소비자는 X재화를 20개, Y재화를 80개 살 때 주어진 예산과 쿠폰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보세요, 수학이 이렇게 명쾌한 답을 딱 내려주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확 바꿔서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특히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타임이랑 좀 덜 쓰는 오프 피크타임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각각 요금을 어떻게 매겨야 이윤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문제죠. 이 회사의 목표도 아주 명확해요. 이윤, 즉 파이를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피크타임 생산량 Q1이랑 오프 피크타임 생산량 Q2를 잘 조절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도 어김없이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의 최대 생산 능력, 설비 용량 K죠. 이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쿤터커 조건표를 한번 보시죠.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봤던 그 배급 문제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목표가 효용에서 이윤으로, 제약이 예산에서 설비 용량으로 바뀌었을 뿐 문제를 풀어가는 수학적인 틀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힘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한계 수입 MR과 한계 비용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발전소 용량이 꽉 차서
더는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량이 꽉 찼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한계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 교수님, 방금 구속적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구속적 제약, binding constraint. 말 그대로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제약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지금 이 전력회사 예시에서는 생산량이 발전소 용량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공장이 100%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바로 그 상태. 이럴 때 설비 용량이 구속적 제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약 때문에 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최적화 계산을 돌려봤더니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크타임에는 40만, 오프 피크타임에는 60만 단위를 생산해라. 바로 이 조합이 주어진 설비 용량 아래서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황금 비율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수학으로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이 복잡한 수학 공식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직관적인 경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식에서 계속 봤던 이 이상한 기호, 람다, 램다. 이거 그냥 계산 과정에 필요한 숫자 쪼가리일까요? 천만에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람다의 정체는 바로 잠재 가격, 영어로는 섀도우 프라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 가격인 거죠. 자, 왼쪽 배급 문제 기억나시죠? 거기서 람다 1은 내 예산이 1달러만 더 있다면 내 만족감이 얼마나 더 커질까를 알려주는 값이고요. 람다 2는 쿠폰이 딱 한 장만 더 생기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오른쪽 전력회사 문제에서는요. 이 람다는 발전소 용량이 1만큼만 더 늘어나면 우리 회사 이윤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를 보여주는 값인 거죠. 한마디로 이 람다는 그 제약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돈으로 환산해주는 마법 같은 지표인 셈입니다. 이 개념을 학문적으로 아주 멋지게 정리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라그랑즈 승수는 제약 조건의 변화에 대한 목적 함수의 최저값의 민감도를 측정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했던 얘기죠. 제약이 조금 풀렸을 때 내 목표, 그게 효용이든 이윤이든 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보여주는 값. 그게 바로 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 수학적 여정,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약 최적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둘째, 콘터커 조건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마치 만능 레시피처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상관없이요. 셋째, 똑같은 수학 도구로 완전히 다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라그랑즈 승수, 람다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제약의 가치를 알려주는 잠재 가치라는 엄청난 경제적 통찰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돈이나 시간 말고 여러분의 선택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두는 제약은 뭔가요? 그게 어쩌면 체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제약이 딱 1만큼만 풀린다면 여러분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얼마나 더 커질까요? 바로 그 값이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그 제약의 잠재 가격일 겁니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